중고등학생 일진들이 이제 후배들 여자 중학생들 데려다가 성매매나 조건만 되게 흔한 중학생들이? 네 중학생 그 경찰관들한테 나 잡아가 나 촉법 소년이야 막 그런다잖아. 고데기 사건의 그 가해자들은 왜 제대로 된 처벌을 안 받은 답답해. 거예요? 드라마 더 글로리가 그렇습니다. 인기가 있다 보니까 연상되는 비슷한 실제 사건도 다시 관심을 좀 받고 있더라고요. 고데기 사건의 그 가해자들은 왜 제대로 된 처벌을 안 받은 답답해. 거예요? 그 범죄 행위자가 미성년자였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총 3가지로 나눠서 뭐 사건을 진행을 하는데요. 만 10세 미만이면은 이 아이가 살인 행위를 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그대로 끝나버려요. 만 10살. 만 10살 미만. 예. 그리고 만 10살 이상 14세 미만이면 가장 문제가 많이 요즘에 되고 있는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는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을 하고 14세 이상이었을 때 이제 선택적으로 가능한 거죠. 형사 재판과 동일하게 절차를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많은 사건들이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에서 단순히 보호처분 사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들의 공분을 많이 사는 거죠. 고데기 사건 보시면 알겠지만 가해자가 당시 만 15세였어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당시에 주임 검사나 이제 담당 판사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교화를 좀 해보자. 그래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어떤 기사 같은 걸로 좀 찾아봤더니 이분이 보호자 감호 위탁, 보호 관찰관 보호 처분 1455 이렇게 나왔네요. 이게 뭐냐면 보호자는 부모예요. 네. 너 부모 집에서 감호 받아라. 쉽게 말해서 그냥 집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호 관찰관 보호 이건 뭐냐? 근데 주기적으로 그 관찰 공무원을 만나서 나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도장 받아라. 요 정도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죄질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가벼운 처분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솜방망이 처벌이죠. 근데 저는 이제 신체 폭력이나 뭐 성폭력이나 이런 건 너무 이제 가시적이니까 보이는데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네네. 톡방에 안 껴주고 빼버린다든가 뭐 이런 것도 처벌의 대상이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채팅방에 아예 이렇게 뭐 제외시킬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 무리들이 초대를 해요, 피해자를. 그래서 그 안에서 채팅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모욕감과 굴욕감을 주는 그런 행위들이 더 많은 거고 또 빵 셔틀 말고 요즘에 유행하는 거는 와이파이 셔틀이라고. 네. 네. 데이터 공 이제 아이들이 다 이제 제한된 이제 그 요금제를 쓰잖아요. 테더링? 네, 그러니까 핫스팟. 테더링이나 핫스팟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무제한 그 요금제에 가입하게 강요를 시키고 그것을 데이터를 공유하는 식의 폭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배달 어플 이용한 신종 수법도 있거든요. 예? 이게 배달 어플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결제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결제 방법에 대면 결제로 신청을 해놓고 피해 학생한테 그 배달 음식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헐! 그러면 그 피해 학생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달 음식을 받고 그거를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심각한 되게 게 뭐냐면 심하네. 우리 때는 이렇게 톡이 없었어요. 그렇죠. 핸드폰도 없어. 그러면 없었지. 학교에서 애들이랑 안 좋잖아. 그래도 학교에서 끝나. 맞아. 일단 집에 오면 쉴 수가 있어. 맞아. 그 갈등으로부터 좀 단절돼서 쉬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또 학교 가서 뭐 힘들더라도. 좀만 참자 이러면. 근데 집에 와서도 이 톡방에서 똑같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애들한테는 너무 큰 정신적인 스트레스인 거죠. 맞아요. 방금 굉장히 홍 변님이 말씀하신 건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이제 학폭 교사 가이드에 보면은 그리고 부모님들도 읽어봐야 될 가이드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녀의 SNS에 굉장히 주목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집에 왔는데 핸드폰을 보기 싫어한다. 자녀의 SNS 계정이 자꾸 없어진다. 자녀가 SNS로 알림이 오면은 소스라치거나 무서워한다. 보기 싫어한다. 이런 게 자녀가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징조라는 거를 빨리 알아야 된다고들 하거든요. 그럼 얘가 눈치를 뭐- 채야겠네 부모. 그렇죠. 이제는 이런 것마저도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제가 뭐 글쎄 하는 사례들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그 역 앞에 모텔들 있잖아요. 예, 예. 모텔 위쪽에 이제 달방이라고 해서 장기 투숙 잡아놓는 방들이 예, 예. 있어요. 그 방들 가보면은 아주 많은 경우에 이제 중고등학생 일진들이 이제 후배들 여자 중학생들 데려다가 성매매나 조건만 되게 흔한 중학생들이? 네 중학생들. 언니가 그 후배들을 그렇죠. 시킨다고? 네, 저는 이런 사건은 상당히 많이 하고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이고 뭐 이건 애가 너무 어린애들이. 실제 성매매도 하지만
조건 만남이라고 해놓고 성매수자 남성이 오면은 협박하는 거지. 이렇게 협박하는 거.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런 일도 조직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고등학생 되면은 또 고등학교 애들이 후배들 잡아다가 그런 일을 해요. 가출한 여중생들 잡아다가 그런 일을 시킵니다. 아우 너무 비극이다. 근데 이런 사건들은 절대 학폭에 가지 않아요. 왜냐? 이 학폭에 제소해줄 학폭을 청구해줄 부모가 없으니까, 가정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는 교사가 없으니까. 어떡하냐. 그 아이들은 누가 보호해줘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정이 결국에는 가장 먼저 알아채고 먼저 보호하고 먼저 나서야 될 울타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말한 뭐 교사분이 좀 게을리하고 좀 무신경하게 대하는 것들, 부모가 오히려 좀 무신경하고 무감각하게 대해서 사건을 그르치는 것들을 보면 이런 거를 좀 국민 차원에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청소년 범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촉법소년 그리고 범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 법은 만 14살이 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이른바 촉법소년인데 법무부가 이걸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만 13살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좀 의견 저는 들어보겠습니다. 완전 찬성하는 완전 찬성. 입장입니다. 완전 네. 찬성. 만 14세 미만을 처벌하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규정은 무려 70년 전인 1953년에 만들어졌고, 너무 오래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살인, 성폭력 등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매우 크게 증가했고요. 보호 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의 비율이 무려 70%를 차지합니다. 와, 그러면 와.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한 그거 한 살만 낮춰도 청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범죄 따졌을 70%가 준다는 거. 그리고 그거 자체가 이제 경고 메시지가 그렇죠. 확 낮아지는 느낌이니까. 법이라는 거는 사회 현상을 담아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촉법소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말 하지도 않았고. 맞아. 근데 지금은요, 마치 나는 촉법이야라는 게 무슨 놀이처럼 맞아요. 마치 무슨 무용담을 하듯이 촉법 챌린지처럼. 네, 경쟁하듯이 막 그런 사회 현상이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서울 고덕동 파출소 위에서 만취 상태로 순찰차 위에서 난동을 부린 10대, 그리고 지난해 1월에는 경전철에서 노인을 폭행한 10대, 이 모든 10대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춘다면은 분명 이런 학생들이 이런 범행을 하지 않을 위화력은 충분히 줄 수 있다. 범행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보기 때문에 어허. 낮추는 데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 법정에 서는 거에 대해서 뭐 당사자들이 별로 생각 안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사법정은 좀 분위기가 달라요. 아마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형사법정에 딱 오면요, 첫 번째 뭐야, 선고를 먼저 하면요, 막 잡혀 들어가요, 사람들. 그럼 처음에 왔다가 이러고 있거든요. 점점 애가 앞으로 와요, 이렇게. 나중에 정말로 이러고 있어요. 무게감이 다르고. 그걸 경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교육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가 어떤 분은 그렇게 한번 세운 다음에 다시 소년부로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한번 세워가지고 너가 한번 경험해봐야 네가 여기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경우도 있고. 현명한 법관이시네요. 저는 사실 요즘 사건들을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지만 이 만 13세까지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실효성이 좀 낮다고 보거든요. 왜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형사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거잖아요. 만 13세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자기가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과연 내가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내 행동 조심해야지 라고 자기 행동 스스로 조심하게 될 수 있을지 일단 이것부터 저는 회의적이고요. 근데 좀 쫄을 순 있어, 애들이. 야, 너 소문 들었냐? 이제 우리도 처벌 받을 수 있대. 왜냐면 이러면서. 실제로 뭐 그런 일이 많이 된대? 하잖아. 학생들의 어떤 실수, 학생들의 어떤 과오로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경찰관들한테 나 잡아가, 나 촉법소년이야 막 그런다잖아. 그러니까 만 13세를 너무 지금 옛날의 애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장 변호사님 의견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요. 실물을 좀 봐야 됩니다. 소년보호 처분하지 말고 형벌 때리자,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애 입장에서 볼게요. 뭐 형사처벌 한다고 칩시다. 초법 내려서 13살짜리가 형사처벌을 받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초범이니까 벌금형 아니면 해봤자 집행유예거든요. 그럼 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벌금 누가 냅니까? 부모가 내요. 얘는 그냥 집에 갑니다. 그냥 형 받고 집에 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혹시 본인은 차감 못하니까. 페널티도 없어요. 근데 소년 보호 처분으로 나오면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귀찮아요. 일단 실제로 소년원에 끌려가서 소년원에서 2년 동안 감옥처럼 집에 못 가고 살 수도 있고 매일 봉사 명령 나오지 수강 명령 나와서 어디 가서 수강 들어야 되지 보호 관찰관이 찾아와서 너 뭐 하고 있니 적어서 내라 하지 이게 실효성이 아예 없진 않단 말이에요. 소년법이 이미 충분히 소년 보호 처분을 교화해보겠다고 소년법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소년법이 실효성 있게 돌아가는가 이거를 먼저 지원해줘야 됩니다. 소년법이 실효성 없다고 욕할 게 아니에요. 교화를 강화시키자. 그렇죠. 왜냐하면 소년범이 전국에 10,000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소년범을 관리하는 소년부 판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몇 명이에요? 20명이에요. 와. 진짜요? 여러분 소년보호 사건은 판사가 직접 얘 감독 잘 되고 있나? 얘 뭐 그렇죠. 보호관 잘 받았나? 체크하세요. 교화를 하려고 애를 쓴다고요. 근데 20명한테 이걸 다 하라고 해놓고 부족한 인력과 부족한 예산과 부족한 시간을 줘놓고 교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형벌하자. 이거는 조금은 약간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일단 피해자의 입장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학폭의 성인 피해자들을 많이 상담하게 되는데요. 학폭의 성인 피해자. 예, 학창 시절에 학폭을 당했는데 수년이 지나 성인이 된 피해자들. 네네. 예, 그분들이 그때 학폭의 악몽과 트라우마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예, 특히 아까 고대기 사건 같은 경우도 보호감호 처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들이 자기들이 처벌을 크게 받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알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해야 할 것은 피해자가 그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게 결국 자신의 몫이어야 되겠지만 결국 우리 사회는 그 피해자에게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더 글로리의 경우에서는 반성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그 작가분께서 내려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응보가 반드시 필요해야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